이거 외에도 악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테슬라는 무궁무진해요. 만약에 이제 뭐 유럽에서도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한국에서도 안 팔리고 미국에서도 안 팔리고 그러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일은 테슬라를 망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 그거에서도 상상력이 그냥 막 나래가 완전히 펼쳐져. 개발도상국의 근처도 못 간 후진국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왜 전기차가 활성화가 안 될까요? 환경의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전기를 쓸 수가 없어. 전기시설이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거든. 도심 한정이야. 그리고 발전량도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면 테슬라는 그런 데다가 전기차를 어떻게 팔까요? 테슬라는 팔 수 있어. 타 회사는 꿈도 못 꿔. 근데 테슬라는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은. 왜? 에너지 기업이거든. 솔라시티를 인수한 회사거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슈퍼차저를 지붕에다 솔라시티 깔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어,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면 만약에 인도 같은 경우는 신흥 부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전기 시설이 안 돼가지고 충전 불편 때문에 그 신흥 부자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슈퍼차죠. 거기에 솔라시티 패널 해가지고 발전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ESC 배터리 팩 갖다 놓고 24시간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이 그만큼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땅값이 싸. 그냥 허벌판이야. 패널을 많이 설치하면 돼. 그래서 ESC에 저장해 놓으면은 혹 가다가 충전하는 사람들 와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팔 수 있어. 거기도 얼마든지 신흥 부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생존할 수가 있다고. 이만큼 테슬라가 지금 깔아놓은 전기차 에너지 관련 이 생태계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다가 그런 데서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야 되잖아. FSD 오토파일럿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 인터넷이 필수야.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 버그 픽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테슬라는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위성 인터넷 있잖아. 스타링크 수신기를 그 차에다가 내장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인도, 아프리카 이 신흥 부자들이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형 아이패드에다가 게임을 하고 인터넷하고, 이야, 차 안에서 이거 나 집 버리고 차에서 살까?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다 뭐 허무맹랑하게 들리지가 않잖아. 지금 테슬라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면은 다 가능한 일이야. 마음만 먹으면은. 테슬라의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환경기업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 저렇게 여기저기 뭐 문어발 확장을 해도 되나 이렇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엄청난 도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면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다 저변에 친환경이 있어. 친환경. 그 친환경을 성공하지 못하면은 화성까지 가가지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 1중이 테슬라고 자기가 백업을 만들어 놓은 거야. 개인의 힘으로. 이런 거대한 휴머니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어디를 쳐다봐도. 이런 기업에다가 그 도박을 합니까?
왜 그렇게 저렴하게 삽니까? 이 책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 이 저자가 자기의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들도 좀 한번 들춰보십시오.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고자 개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친환경적인 행보에 나의 미약하지만 하나의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왜 저렇게 거대한 도전을 자기의 안위에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에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겨워서 주가 그래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향해서 투자를 하면은요, 부자는요, 그냥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야. 시세 차익에서 무관심해질 때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때 이미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즉시 성공이야. 설사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망 안 해. 왜? 5년을 투자했으면 5년 동안 행복했고 10년 투자했으면 10년 동안 행복했거든. 어떻게 10년 동안 행복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10년 동안 행복을 줍니까? 사랑이 10년 동안 행복을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긍정적인 투자에 했을 때만 가능해. 여기 보면 이 책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너무나 인상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봤는데? 아씨, 못 찾겠다. 일단 제가 아무거나 읽어볼게요. 얼마나 쉽게 읽히고 설득력이 있는 책인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투자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철학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통찰을 해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주가 그래프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미래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견해냈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이거 없이 주식에 관련된 공부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지, 나 테슬라로 엄청 벌었어, 이런 사람들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트레이드 하다가 거지가 됐어.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왜? 저한테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현실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환경 선진국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부가 대단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그 중심에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 몇 년 전 대만 정부가 공정률 98%에 이르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거의 다 지어서 가동을 앞두고 있던 발전소를 포기하게 만든 건 국민들이었다. 2014년 3월 20만여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 운동에 참여했고, 2014년 4월 5만여 명의 국민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만데 아까우니 그냥 쓰자라는 말이 분명 나왔을 법도 한데, 대만 국민들의 생각은 확고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원치 않는 것이다. 대만 정부가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겠다고,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짓지 않을 뿐더러 있는 원전도 다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대요.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겠다고 선언을 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는 독특한 컵 재활용 제도가 존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커피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 컵에는 프라이부르크라고 표시되어 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커피값과 별도로 컵 보증금 1유로를 지불하면 이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 가능한 한 컵을 다른 카페에 가져가면은 세척 후에 새 음료를 담아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쓰고 난 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보증금도 돌려준다. 한 카페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시가 적극적으로 컵 제작을 지원하면서 1년 사이에 100개가 넘는 카페가 동참했다. 이 한 시에서 카페 100개가 동참했다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왜? 유럽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전용 컵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고 반복 사용하고 난 후 재활용된다. 이 제도가 하이델베르크와 미넨 등 주변 도시는 물론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수출됐다고 하니 멋지지 않은가. 이 변화를 만든 핵심 주역은 단연 시민이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낸 카페도 큰 역할을 했지만 기꺼이 번거로움을 선택한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멋진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이게 장사꾼이 이런 친환경 마인드로 했다는 거야. 자기 장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 도전을 한 거지. 친환경 때문에. 미국의 한 연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이 가장 강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이다. 이와 관련해서 코펜하겐시의 환경기술부서 부서장 모르텐 카벨의 말이 인상 깊다. 기후와 환경 문제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용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시에서는 이 두 가지 움직임을 시민들이 주도합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 등 최근에 일어난 많은 변화도 시민들이 만들어냈죠.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냥 시민들을 따라서 했다는 얘기지. 안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이거든. 너무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주도한 일들도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코펜하겐 시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치인이. 모든 시민들이 친환경주의자야. 이러니까 녹색당이라는 환경 정당이 정권까지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삽 잘 뜨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뽑아줘. 부동산 부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를 대통령으로 표를 제일 많이 줘. 이런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 가능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돼. 다 나가.